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저는 이제 그 취득세서 한번 올린 적 있고, 여러 전반적으로 이제 분양권에서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잔금을 치르면서 고객과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 양도세 부분에서 책에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오해하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잘못 팔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양도세도 좀 바뀌었으니까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 부분에서 한번 제가 세금 부분에서 확실히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 유튜브나 블로그니까 유튜브 들으신 분한테 구독자나 제 동영상을 들어주신 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이게 양도소득세 부분이나 이런 나중에 세금 부분을 저희가 계산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췌한 거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양도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제가 전에도 한번 여기 관련된 유튜브로 올렸는데, 2020년에 매도를 하냐, 2021년에 매도를 하냐, 1월 이후에 2021년 6월 1일 이후에 매도하냐 좀 약간 틀려지고 분양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조금 케이스로만 알게 되면 상당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1주택자가는 좀 쉽고요. 조금 다주택으로 갈 때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파트를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다주택자를 제가 다시 파트로 별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동영상을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너무 깁니다. 저도 좀 지치고 좀 쉬고 올려야 되는데 한 번 올리기 너무 많아서 이거 하나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양도세분이 많이 바뀌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그때부터 팔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위에서 말씀드렸처럼 거주 요건이 2년 이상이 되면 원래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를 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주택이 10억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할 때는 2년 거주뿐만 아니라 보유 조건도 들어갑니다. 계속. 2년만 아니라 거주 요건이 계속 같이 들어가요. 그렇지, 좀 이따 저 표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전에는 2년 거주하고 10년 금에서 80% 받는데,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만 하면은 장특 보유를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년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거주가 적다고 하면은, 오래 거주할 생각이었으면 빨리 처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요. 제가 말씀드린, 다주택자도 다주택자는 여가 상관없지만,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주택자한테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은 이번 년에 처분하는 게 낫습니다. 오래 거주할 생각이 없으시면요.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가 인상됩니다. 특히 이제 단타 치신 분들은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2주택,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증가 10% 이상씩 더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비규제적이냐 규제적이냐에 따라 요건이 틀려집니다. 거기다 제가 계산하는 거를 홈택스에서 계산한 것 같고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는 이게 표로 나온 거지만 중요한 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부부가 자녀가 있을 때, 자녀는 30세 미만이더라도 혹시 소득이 70만원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분리된 세대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자녀를 분리 세대 가지고 주택수를 나누려고 하면은 자녀가 어디 알바라도 하든 직장을 다니게 해야 됩니다. 70만원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분리 세대로 보는 겁니다. 30대 미만이라면. 요즘 자녀들이 일찍 나가서 분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데서 그냥 일부러 분가시키면서 분리 세대로 하려고 하면은 월 소득 70만원 이상이 됩니다. 중위소득이 175만원에 40%거든요. 그리고 75만원, 70만원입니다. 그걸 좀 중요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위에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부동산 우리 중에서 세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죠. 다른 부분은 재산세, 종부세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배울 게 너무 편합니다. 양도세는 좀 어렵잖아요.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양도가액은 매매할 때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냐, 취득가액은 내가 살 때 얼마 주고 샀냐, 필요경비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은 양도, 양수, 중개수수료가 있겠죠. 취득세수 있고, 그리고 취득세수 할 때 법무사 비용 내잖아요. 인테리어 비용은 좀 헷갈립니다. 자, 인테리어 비용이 있어. 도배, 장판, 이런 거 하는 거, 블라인드 하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소모품이에요.
그 집에 내가 만약 빌라를 갖고 아파트 갖고 있던 그 집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 샤시 부분. 샤시 부분 바꾸면 이뻐지게 바꿀 수 있잖아요. 요즘 도어식으로 해가지고 요즘 많이 바꾸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도어들이야? 제가 반대로 도어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 발코니 확장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를 전체적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인테리어 전체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비용은 집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필요 경비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물어봐요. 도배장판 이런. 그건 소모품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걸 빼게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 겁니다. 세율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금 부분에서 확실히 듣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금을 먼저 듣고 나서 나머지 얘기 들으면은 너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을 했어요. 10억짜리고 파는 거 10억이고 취득가액은 5억입니다. 제가 좀 높게 올릴게요. 이거를. 그래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좀 줄여야 되겠네요. 자, 5억이에요. 취득일은 2010년 8월 18일이고 양도일은 2020년 8월 18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대략 그냥 구분적으로 줬어요. 그럼 필요경비 10년 됐죠? 필요경비는 그냥 1450만원 대략 잡았습니다. 양도 차익이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 조건은 2년 거주를 안 했다는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취득가 이거 빼야 되니까. 이것까지 계산이 되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거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해줍니다. 왜? 10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해줍니다. 그쵸? 10년 보유 이상 했죠? 거기서 빼줘요. 자, 양도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줘요. 4억 8,840만원이 나와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얘기를 해주는 좀 있는 게 뭐냐면은, 자, 1년에 두 채를 파는 이유는 내가 처음에 팠을 때 집이 마이너스 날 때 팔 때, 다른 채를 팔 때 그 마이너스인 만큼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빼줍니다. 왜? 양도소득세는 1년에 두 채를 팔면 합산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플러스면은, 근데 그에 판다고 하면 진짜 그거는 미련한 짓입니다. 세금을 더 나라한테 내겠다는 소리예요. 나는 세금 더 많이 낼게요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밖에 안 팝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년에 한 번씩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오는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옆에 나오죠, 내용이. 자, 여기 나온 게 3억 8,590만원이니까 여기입니다. 40%죠? 40%에다가 누진공제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진공제 해주면 1억 2,896만원이 나와서 여기서 지방교육세를 통하게 되면은 1억 한 4천만원 넘게 나옵니다. 그쵸? 대략적인 거예요. 이거는 2년 거주를 안 한 거예요. 2년 거주를 안 한 겁니다. 저 규제지역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희 고객들이나 보게 되면요, 돈으로 설명하면은 금방 이해를 하십니다. 도표로 하면 설명 안 하고요.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2년 거주를 안 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2년 거주를 했어요. 10억짜리죠? 자, 여기는 1억 4천만원인데 여기는 50만원도 안 나옵니다. 왜? 9억은 비과세니까 1억 부분에서 9억 초과분, 고가분에 대해서 세금이 나옵니다. 고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 차익 할 때는 이 금액에서 또 9억 빼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가 PPT로 설명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세금 차이가 얼마 난다고요? 그냥 1억 4천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거주를 안 해서. 거주를 안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들어갑니다. 다시. 금방 이거 보셨죠? 금액을요. 자, 2년 미만 거주해서 10년 보유했기 때문에 1억 2,896만원이 나옵니다. 자, 거주 요건은 어디더라고요? 여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거주는 규제지역에서는 거주 요건이 있지만 비규제는 거주 요건이 없어요. 지금 규제지역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2년 이상 거주 10년 이상 보유해서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지방교육세를 뺐어요. 지방교육세 토하면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2년 미만 거주해서 10년 보유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도건이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했거나 플러스 취득했고 플러스 구입 당시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데 2년 미만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금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 보유가 안 됐을 게 안 되겠지만 그냥 그것까지 따지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되면 세금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2017년 8월 2일 취득했거나 이전에 취득했거나 구입 당시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세금은 이렇게 나옵니다. 왜?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2017년 8월 이후에는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뀐 겁니다. 구입 당시 비규제 지역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규제 지역에서 그냥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구입 당시 지금도 구입 당시 비규제 지역이면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금이 얼마 나온다? 43만 2,600원이 나온 겁니다. 요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세금 부분은 그 하나 차이에 대해서 억 단위가 없다 단위가 합니다. 그래서 크게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주택뿐만 아니라 다주택에서도 많이 나오는 일이에요. 임대주택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이거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2018년 9월 13일 취득해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거도 세금이 틀립니다. 양도 중과되지 않는 이런 부분 다 헷갈립니다. 근데 지금 1주택 오늘 하는 얘기 좀 요거만 오늘 팩트적으로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자, 왜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냐? 2017년 8월 2일 날 갭투자 증가로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부동산 규제가 심해졌습니다. 규제를 한 겁니다. 갭 투자 증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주 요건을 넣어버렸어요. 거주만 하고 이제 보유만 하니까 그냥 그 전에 있던 그 엄청나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재기가 들어간 겁니다. 왜? 거주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또 했던 사람 다 혜택 받았어요. 2017년 8월 1일 이후니까. 그 전에 산 사람 다 혜택 받은 겁니다. 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그래서 강화를 했죠. 그래서 이게 조정 대상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후에 이렇게 거주 요건이 되면 이렇게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세금이 완전 틀려지죠. 숫자를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면서 구독자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이런 걸 많이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한 거 갖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양도차익이 이제 9억 이하에서 양도차익 2억이라고 하면 이제 비과세를 받습니다. 단 2년 이상 거주했으면 1년 이상 2년 미만하게 되면 이렇게 세금이 나옵니다. 1년 미만이면 제가 디테일하게 안 나왔죠? 그럼 걸리지 않거든요. 1년 미만이면 이렇게 세금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또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분양권 및 단타 세금 강화 7월 10일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8월 달에 효과가 많이 나요. 8월 4일 대책도 있으니까 1월 1년 미만 보유시, 2년 미만 보유시가 세금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택도 그러니까 단타를 친다는 거는 세금이 이거보다 더 나온다는 소리예요. 내년 6월 1일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2년 이상 보유시는 기본 세율인데 단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전국 어디에 있는 분양권도 최소 60%에서 70%예요. 거기다 지방교육세까지 보면 세금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거기 남는 게 없다. 이제는 부동산 분양권으로 투기해가 투자 수익 남긴 거는 힘들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전에 처분을 해야 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보유가 아니라 거주 요건까지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만약 거주를 2년만 해놓고 일단 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하는 분들 있잖아요. 9억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9억 이하는 상관이 없죠. 근데 9년에서 초과, 요즘 9억 강남 사고는 금액이 높잖아요. 근데 자기는 본인 같으면 2년 이상 거주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면 빨리 파시는 게 좋죠. 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줄어듭니다. 자, 거주 요건이 이렇게 들어가죠. 1년에 4%씩, 1년에 이제 3년 넘으면 이제 4%잖아요. 거의 연마다. 이게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2년 거주, 3년 하고 나서 거주했는데 10년 했으면은 52%까지 밖에 못 받아요. 81% 받을 게. 이런 부분을 잘 계산하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해서 15년 이상 보유 시 30%까지 공제를 받아요.
제가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언제, 이것까지 나오는데, 자, 조건이 다 틀린 게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를 가지고 있는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주택자도 15년 가지고 30%까지 해줘요. 기존과 동일한데, 규제 지역에 있는 거는 안 해준다. 규제 지역에 있는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고 계세요. 제가 좀, 그것도 마지막에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2021년 1월 전과 후가 틀립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2년 거주 보유하게 되면은 8억에 취득해서 15억에 매도한다. 세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장득해서 제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2021년 2년 거주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좀 더 봤는데 이 정도 나올 겁니다. 3년이 안 됐으니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세금이 완전 틀렸어요. 똑같은 금액인데 며칠 차이의 세금이 3천 몇백만 원 차이 나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예를 안 들었지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규제 지역이면 세금이 이제 장특이 배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2022 일반 공제는 이렇게 받았는데 규제 지역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급 빼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법입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셔야 될 게, 주의해야 될 게, 이거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부분인데, 2021년 1월이 똑같아요. 2주택 중, 그러니까 내년에 주택을 하나 처분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요건이 있으니까 내년에 팔면 되지 않겠냐. 왜냐, 하나에 2주택을 안 파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비과세 요건을 가졌으니까 2주택 팔면 되잖아요. 그쵸? 대부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도. 근데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뀝니다. 뭐냐고? 2주택 중 주택을 하나 처분을 했어요. 그래, 비과세 그리고 나서 하나 받으려면 비과세 요건만 받으면 팔 수가 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팔았으면 5월 달에 팔아도 되잖아요. 근데 아니, 그 다음에 1월 달에 팔아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취득일이 아니라 1주택이, 내가 그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그 1주택이 된 후고 나서 2년이 지나야지, 그 전에 있던 비과세 요건까지 다 봐주는 겁니다. 1주택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나야지 그 요건이 돼주는 거예요. 그 전에 처분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비과세 요건을 받아줍니다. 이 법도 바뀌었어요. 요거 알아야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기에 거주 요건 들어가는 거. 요런 부분만 알면은 충분히 대처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년 6월달 이후부터는 단타나 이런 거주 요건이 없고 이렇게 낮게 되면은 그 부동산 세율 높아지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그건 좀 이따 다주택 할 때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요건도 또 높아진다. 10%씩. 그래서 이 세금 부분을 며칠 차이와 이거 모르게 되면은 억 단위로 손해보신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나 세금을 뭐 할 때는 꼭 그러니까 전문 세무사나 친한 중개업자한테 물어봐요. 그분도 잘 모를 것 같으면은 담당하는 세무사한테 여쭤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은 그냥 인터넷 쳐도 제대로 나오니까 한번 해도 그래도 모르시겠다면은 담당 세무사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9억 초과분의 양도세 계산할 때는요, 양도가액, 취득가액, 아까 15억, 8억 양도가액 이렇게 하게 되면 금액이 여기서 나누면 계산이 나옵니다. 아주 쉽게 나와요.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은 양도소득세 1주택 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바뀌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거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빠집니다. 왜냐면 제가 다주택 할 때 다시 설명드렸지만 그거 들어가고요. 1월 1일부터는 2주택이나 처분하게 되면 1주택은 2년이 지나야지 비과세 요건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80%에서 거주 요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6월 1일 지나면 또 세금이 또 올라간다. 이런 부분만 알면은 1주택에 대해 있는 양도세 부분은 거의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안다고 표시해도 됩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대처 가능합니다. 혹시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